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레전드를 논할 때 이제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된 손흥민. 그는 세계 최고의 축구리그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현재 진행형 레전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정상급의 실력을 이런 무대에서 꾸준하게 이어가며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놓고 보아도 올타임 넘버원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역대 한국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손흥민에 관련한 사항들을 4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손흥민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폭발적인 주력과 골 결정력입니다. 최고 수준의 순간 스피드와 위치 선정으로 골키퍼와 1대1 상황을 만든 뒤 선보이는 침착한 마무리는 손흥민을 지금 이 위치에 있게 한 가장 주된 루트의 공격 방법이죠. 스피드가 그의 타고난 재능이라면 그를 한층 더 완성된 선수로 만든 것은 후천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피나는 노력으로 양발잡이로 거듭난 손흥민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득점을 위한 최적의 슈팅 각도인 손흥민 존을 찾아냈고 양발이라는 특징과 특유의 가마차기로 본인만의 확실한 무기를 갖게 되었죠. 손흥민은 2022-23 시즌 말미에 아시아 선수 최초이자 프리미어리그 34번째로 통산 100호 골 이상을 기록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100골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는 오른발로 55골, 왼발로 41골을 기록하며 어느 쪽이 약한 발인지 알 수 없는 균등한 비율을 선보였습니다. 보통 수비수는 슈팅 각도를 좁히기 위해 공격수를 한쪽 방향으로 몰지만 손흥민에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기에 방어하기 상당히 까다로운 유형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폭발적인 드리블과 균형 감각으로 그는 2018-19 시즌 채 시즌에서 선보인 60m짜리 원더골과 2019년 벌리와의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에서 6명의 수비수들을 모두 무력화시키는 80m짜리 드리블 등 보고도 믿기 힘든 엄청난 득점들을 기록하며 단지 한국 팬들뿐 아니라 세계 축구 팬들에게 엄청난 아드레날린을 선사하는 선수로 각인되었습니다. Like that crazy. Sometimes the feeling is the right direction. So yeah, very happy for him. He played amazing today. 2018년부터 한국 국가대표팀의 주장을 맡았고 2023-24 시즌부터는 토트넘의 주장 완장까지 차지하며 무대를 가리지 않고 실력과 인지도 면에서 최고의 대우를 받는 스타가 된 손흥민. 워낙 어렸을 때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기에 축구 외적인 유혹의 손길도 그만큼 많았지만 흥민이 절대 월클 아니다라는 명언을 남기며 자식의 마인드 컨트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부친 손흥정 씨 덕에 엄청난 인기를 얻은 이후에도 축구에만 집중하는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활발하면서도 자신의 감정 표현에 적극적인 성격의 손흥민. 간혹 이러한 성격의 스타들이 언론과의 마찰로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자신만의 정리된 생각을 표현하면서도 선을 넘지 않는 정제된 인터뷰 스킬을 선보이는 손흥민은 국내와 해외를 가리지 않고 큰 안티 세력을 형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료들과 코칭 스태프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는 스타 선수인데요. 동료들과 장난을 치는 것을 즐기며 밝은 훈련장 분위기를 만드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도 성실히 훈련에 임하는 자세로 그가 거쳐간 감독들은 모두 손흥민에 대해 긍정적인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특출난 외국어 능력 또한 그가 사랑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독일어와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손흥민은 어느 소속팀에서건 동료 및 감독들과 소통하는 데 큰 무리가 없었고 이는 손흥민이 팀에 녹아들며 활약을 펼치는 데 보이지 않는 힘이 되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함부르크 시절 독일의 한 토크쇼에 출연해 통역 없이 완벽한 독일어 구사를 선보이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절대 월드클래스 아닙니다. 예. 손흥민은 다소 특이한 과정을 거친 뒤 프로에 데뷔한 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축구를 시작한 그는 아버지가 짠 프로그램에 따라 훈련을 해나갔습니다. 철저하게 기본기를 중요시하는 아버지 손흥정 씨의 철학에 따라 손흥민은 중3이 되기 전에는 그 어떤 대회에도 출전하지 않았는데요. FC 서울 산하 유스팀인 동북구에 진학했으나 2008년 대한축구협회 해외 유학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SV 함부르크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이었지만 손흥민의 아버지는 독일까지 건너가 그의 개별 훈련을 직접 챙겼는데 놀라운 것은 만 17세의 나이로 프로에 데뷔해 첫 득점을 했을 때까지 별도의 슈팅 훈련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손흥민을 위해 일부러 강한 슈팅 훈련을 시키지 않았던 것이죠. 2010년 함부르크와 4년 계약을 따낸 만 18세가 되어서야 손흥민은 웨이트와 슈팅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2013년 레버쿠젠으로 이적한 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강한 인상을 남기며 유럽에서 주목받는 선수가 된 손흥민이었지만 만 23세로 레버쿠젠을 떠날 때까지 그의 아버지는 지속적으로 개별 훈련 프로그램을 짜주며 손흥민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입단이 임박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의 13번째 프리미어리거가 된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꾸준한 활약으로 명실상부한 팀 내 에이스로 거듭났고 지금은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손꼽히는 공격수가 되었습니다. Son curls and scores!
23 in the Premier League. 2015-16 시즌 토트넘에서의 첫 시즌은 손흥민에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교체와 선발은 넘나들며 리그 28경기에서 4골로 프리미어리그에 적응을 마친 손흥민은 2016-17 시즌부터는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단 한 시즌도 빼놓지 않고 7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금자탑을 세웠고 현재까지 이다리 선수상을 무려 4번이나 수상하며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죠. 이다리 선수상이 큰 상이 아니라 여길 수 있으나 역대 4회 수상 선수를 살펴보면 프랑스와 아스날의 레전드 티에리 앙리,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잉글랜드 득점기기였던 앨런 시어러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선수들이 대다수이고 손흥민보다 이다리 선수상이 많은 선수는 7번을 받은 세르히오 아구에로와 해리 케인, 6번을 수상한 스티븐 제라드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그리고 5번을 수상한 웨인 루니와 반페르시, 이렇게 총 6명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개인 커리어의 백미는 2021-22 시즌이었는데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손흥민 본인조차 예상하지 못했을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된 순간이었죠. 현재 그 어느 리그보다 팀 간의 실력 격차가 작고 리그 일정이 빡빡하며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있는 프리미어리그라는 무대에서 득점왕을 차지했을 때 저 역시 정말 말로 표현 못할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외에도 손흥민은 2019-20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번리를 상대로 넣은 초특급 솔로골로 피파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최고로 멋진 골에 수여되는 푸스카스상을 한국인 최초로 수상했으며 올 시즌에는 리버풀과의 리그 6라운드에서 유럽 클럽 커리어 통산 200골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기록면에서는 남부럴 것 없는 최고의 커리어를 쌓은 손흥민이지만 그에게도 다소 아쉬운 점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그에게 메이저 트로피 우승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승컵이 없다고 해서 실력적 측면에서 절대로 그를 폄하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한국을 넘어 아시아 최고의 선수로 여겨지는 그에게 무관이라는 타이틀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유일한 우승 기록은 2018년에 획득한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금메달인데요. 물론 이 우승이 병역면제라는 최고의 선물을 안겨준 엄청난 가치를 지닌 기록이긴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이름값에는 다소 아쉬운 우승 기록임에는 분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손흥민은 준우승 기록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요. 만 19세에 참가한 2011 카타르 아시안컵에서는 준결승에서 일본에 패하며 아쉽게 3위에 머물렀고 본인이 주축 선수가 되어 참가한 2015 아시안컵에서는 결승까지 진출하며 첫 메이저대회 우승의 기회를 잡았으나 후반 추가 시간에 극적인 동점골을 넣은 손흥민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연장전에서 통안의 결승골을 내주고 1대2로 패하며 우승컵을 호주에 넘겨주었습니다. 토트넘에서 계속해서 아쉬운 2인자의 기록을 이어나갔는데요. 2016-17 시즌에는 런던의 라이벌 첼시에게 우승을 내어주며 리그 2위를 차지했고 2018-19 시즌에는 챔피언스리그에서 손흥민의 미친 듯한 활약으로 난적 맨시티를 8강에서 극적으로 물리친 데 이어 4강에서는 루카스 모우라의 대활약으로 챔스 역사의 길이 남을 명승부를 연출하며 토트넘의 역대 최초 챔피언스리그 우승에 단 한 경기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결승전에서 같은 프리미어리그의 강자 리버풀을 만난 토트넘. 우승이 절실한 두 팀 간의 대결이었지만 토트넘에게 제대로 된 길조차 허용하지 않은 위리겐 클롭 감독의 전술과 지난 수년간 챔피언스리그에서 싸운 리버풀 선수들의 경험이 토트넘 선수들을 압도하며 토트넘은 다시 찾아오기 힘든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과의 현재 계약은 2025년 6월에 만료되는데요. 계약 만료 시점에 만 33세인 손흥민은 현재 계약이 끝나게 되면 이전과 같은 폭발적인 기량을 선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스피드를 기반으로 하는 손흥민의 플레이는 나이가 들수록 그 장점을 살리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그래도 그가 트로피를 들어올릴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아직 남아있습니다. 토트넘은 2023-24 시즌 현재 쾌조의 스타트를 보이며 리그 선두에 올라있고 주장에 임명된 손흥민은 이 기대에 부응하듯 꾸준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악명 높은 박싱데이 구간만 잘 견뎌낸다면 손흥민과 토트넘의 수건인 우승을 기대해볼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주어진 또 다른 우승 기회가 토트넘에게는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2024년 1월에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이 있기 때문이죠. 손흥민에게는 마지막 아시안컵이 될 이 시기에 토트넘은 손흥민을 최소 2주에서 길면 한 달가량 활용할 수 없습니다. 우승으로 가는 관문에 클럽과 대표팀 모두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인 손흥민. 과연 손흥민은 올 시즌 살인적인 스케줄을 뚫어내고 클럽과 대표팀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필로스포츠였습니다.